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흔히 우리가 가을을 가리켜 청고마비의 계절이다 라고 얘기하죠. 날씨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활동하기도 좋아가지고 말조차 살이 찐다 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나 좋은 날씨에 활동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면 갈수록 넋이 나가시는 분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번에 김용이 결국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중대재해법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띄었던 건 이재명의 안색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눈빛만 봐도 사람이 완전히 지금만 넋이 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저런 눈빛 한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본 적이 있었죠. 그때 재명이 아저씨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이거였는데 진짜 가게 생겼어요. 저희같이 평범한 시민들한테는 가을이 청고마비의 계절이 되는 건데 우리 재명이 아저씨같이 범죄미가 많은 사람한테는 청고마비는커녕 전신마비의 계절이 되는 거죠. 특히나 그렇게 재명이 아저씨를 전신마비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야, 진짜 유동규가 쏟아내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보고 있으면 완전히 이게 범죄 느와르 영화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유동규가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유동규가 체포되기 직전에 유동규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집 밖으로 던져버렸었죠. 그런데 그렇게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동규가 두 사람과 어떤 통화를 나눴는지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결론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얘기의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박범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유동규한테 정진상과 김용이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 주말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집회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의 구속을 외쳤죠. 적어도 제가 보기에 공개된 사진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재명의 구속을 외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그랬습니다. 경찰의 판단에 따르면 이재명의 구속을 외쳤던 사람들은 3만 3천 명 정도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던 사람은 2만 명 정도였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은 아무래도 기세가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또 느꼈던 게 아무래도 집회를 하다 보니까 공연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연을 했는데 지난번 때와는 다르게 뭔가 좀 유명 가수나 유명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스티커만 보이는 거예요.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많은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네. 특히나 이재명 아저씨랑 떡볶이 먹방까지 했던 황교익 센세, 이분도 어떻게 된 것인지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익이 됐거나 연예인이 됐거나 지지자들이 됐거나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에라도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제명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미 손절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조선 의원도 뭐라고 합니까? 진실을 잘 모르겠다, 배신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소신파로 분류가 되는 김혜영 전 최고는 다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죠. 이번에 재판에 출석했던 유동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한 가지를 했는데요. 작은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돌 하나를 던지는데 저렇게 안달이다.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김용 측에서 정치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유동규 측에게 20억 가까이를 요구했고 실제로 7억 정도 되는 돈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게 작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동규가 이번에 돌 한 가지를 더 던져줬는데 그게 이제 압수수색 직전에 했었던 정진상과 김용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2021년 9월 29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 유동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통화했던 사람이 정진상이었는데요. 당연히 정진상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냥 유동규한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했죠. 좋다 이겁니다. 정말 그렇게 당부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정진상이가 저런 식으로 유동규랑 통화를 했던 게 몇 번이었습니까? 8차례였습니다. 얼마나 조사를 똑바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8차례에 걸쳐가지고 조사 똑바로 받아라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정진상이 검사도 아닌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사를 잘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내용을 유동규가 검찰에 진술까지도 한 상황이고 검찰이 보기에는 대선 자금과 관련된 논의를 숨기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동규가 통화를 했던 사람이 김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용 또한 마찬가지로 대선 자금과 관련된 말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이재명표 넷플릭스 영화, 자꾸 넷플릭스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넷플릭스 영화의 최고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SBS가 다음 같은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검사장과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뭔 소린지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김용이 유동규한테 전화로 병원에 입원하라고 종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진상 실장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A 검사장과 이야기가 다 됐다.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본도 필요가 없고 작가 스크립트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대로 그냥 영화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질문이 드는 거겠죠. 그러면 김용의 말 맞다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김용의 얘기와는 다르게 정작 입원을 하지 못하고 나오면서 검찰에 체포가 돼버린 겁니다. 진짜 막 기가 막힌 얘기인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김용과 정진상이 유동규를 살려주기 위해서 검사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입원만 하면은 체포를 안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오고 갔던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유동규를 꼬리 자르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유인을 했던 것인지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유동규는 정진상이 A 검사장이랑 술을 마시는 중이다 라고 김용이 얘기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처럼 정진상은 김용한테 A 검사장이랑 술을 마셨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 보직을 맡고 있던 사람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A 검사장 또한 마찬가지로 정진상 실장을 만난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얼마나 저 얘기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김용 또한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랑 통화했냐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6차례나 통화를 했었죠. 그런데 이미 유동규의 진술을 통해서 검사장이 누군지까지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사람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금방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리고 검사도 아니고 검사장이 저런 식으로 유동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어디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박범계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글쎄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에 이미 이지명이는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누군가가 전신마비 상태로 발견되게 될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열과성을 내고 있는 박범계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 안가 전신마비로 발견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치료제가 뭐가 있는지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